안녕하십니까. 채권 추심에 관해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얼굴 없는 아재 어라입니다. 오늘부터는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. 인사하면은 대머리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. 양해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많이 있을 겁니다. 저 역시 한 25년 전에 친한 친구한테 그 당시에 70만 원 빌려주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. 그 70만 원 빌려주라면서 친구가 카드 결제한다고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한 친구였고 제가 70만 원을 그 친구 통장으로 입금은 해줬지만 제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단 한 번도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입장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제 친한 친구한테 70만 원을 빌렸다 하면은 저는 반드시 그 70만 원을 갚아줬을 겁니다. 그런 걸로 따져보면 그 친구는 양심 불량입니다. 지금은 안 만나고 있습니다. 굳이 양심 불량의 친구를 지금까지 만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? 자, 제가 사담이었지만은 저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.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. 자, 돈을 빌려줄 때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단돈 10원도 안 빌려줍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사람은요, 모르는 사람한테는요, 단돈 10원짜리 하나 안 빌려주지만요,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에는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. 아니면은 나와 아주 친밀한 사람의 부탁으로 해서 내가 모르던 제3자한테 돈을 빌려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요,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. 제가 빌려주지도 않습니다. 그런 사람한테는. 그러면요, 대부분 잘 아는 사람, 친구, 가족,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친척. 근데 이게 돈을 빌려줄 때는요, 앉아서 빌려주지만요, 돈을 받을 때는요, 서서 받는다는 속담이 있어요. 그만큼 돈은 빌려주기는 쉽지만 받기는 어렵다는 반증입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요, 차용증 작성도 안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 돈을 빌려줬을 때에는요,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.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빌려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겠다. 그리고 만약에 이자 약정했다면 이자는 연 몇 프로로 계산해서 변제한다. 이 내용이 차용증의 모든 내용입니다. 그리고 차용인, 돈 빌려간 사람 인적사항 기재하시고요. 이름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, 이게 답니다. 차용증.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 보면 그 차용인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폰으로 사진 하나 찍어 놓으면요, 완벽한 서류가 되는 겁니다. 굳이 뭐 공증을 하고 뭐 이럴 필요 없이요, 그 종이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차용증 작성을 안 해놨다, 그냥 친구가 그냥 그 당시에 급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야, 내 계좌 어디 농협 어디 이 계좌로 1,000만 원만 입금해줘, 금방 갚아줄게, 며칠 있다 갚아줄게, 아 믿고 그냥 송금해주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. 대부분. 그리고 또 그 전에 가끔 이런 식으로 몇 번 빌려주고 다시 받고 그런 뭐 경험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전화 통화하면은 그냥 빌려줍니다. 입금해달라는 계좌로 송금해줍니다. 근데 다행히 다시 대갚아주면은 상관없는데요, 나중에 항상 나중에 문제거든요. 최종 거래가 문제거든요. 최종 거래에서 언제 갚아준다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전화 안 받고 이렇게 잠수 타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자,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나마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했다 하면요,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금방 딸 수가 있습니다. 딴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요, 빌려간 사람 차용인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. 왜냐, 대여금 청구 소송하면서요, 그 사람의
입금해줬던 계좌번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계좌번호 아니까 입금해줬을 거 아니까. 그 은행에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하면요, 그 예금주 인적사항을 법원에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채무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던 거는요, 나중에 채무자 내가 그 사람이 전화번호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이사 가고 해도요, 나중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.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지금은 내 통장이 좀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내 와이프 통장으로 넣어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들 통장으로 넣어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3자 통장으로 넣어달라든지 또 현금으로 지금 급하니까 현금으로 좀 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채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현금으로 특히 줬다 하면은 현금으로 줬는데 채무자가 부정을 하면 야 너가 뭔 나한테 돈을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돈을 분명히 현금으로 500만원 빌려달라고 그래서 은행에 가서 500만원 출금해가지고 줬어요. 500만원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. 줬는데 그 친구가 부정을 합니다. 그런 적 없다고.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살다 보면은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사전에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런 전화로 하든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? 그때 녹음을 다 하는 겁니다. 전화 통화할 때.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지금 급하게 돈 5천만 원 500만 원, 뭐 1000만 원 필요한데, 야 현금으로 필요한데, 네가 좀 은행에서 찾아주면 안 돼? 그러면은 일단 그러십시오. 전화 통화할 때 녹음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면 아 잠깐만 나 지금 급한 전화 왔으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. 일단 전화 끊고요. 다시 그 친구하고 전화 통화할 때 통화 녹음 눌러놓고 야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라는 이야기야? 그러면은 언제 갚을 건데? 그런 식으로 전화 통화하면서요 녹음을 다 하는 겁니다. 다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해가지고요 그거 증빙으로 해서 그 친구가 오리발을 내밀면 그 통화 내용을 녹취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해서 그걸로 증거 서류로 해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하는 겁니다. 자, 제일 좋은 게요 전화 통화했던 통화 내용 녹음하는 거 있고요. 또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것도 다 증거력이 있습니다. 자, 그 돈을 빌려간 채무자와 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 이거 다 증거력이 있기 때문에요. 거기에 뭐 왜 돈을 안 갚고 이 XX야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누구누구씨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빌려가면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이미 지났다.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. 빨리 갚아라. 나도 힘들다.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. 그러면 상대방이 뭐 어디서 돈이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지연돼서 그래요.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. 그러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?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. 빼박입니다. 그러니까 자꾸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뭐 부정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증거를 사전에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. 원래 현명한 사람들은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1%, 2%까지도요 다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사자성어로 말씀드린 유비무환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살다 보면요 빌려주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그 금액이 뭐 몇백만 원 소액이면 상관없어요. 사는데 지장 없어요. 그렇지만은 금액이 뭐 1000만 원 단위가 이상이 올라가고 내가 그동안은 어느 정도 뭐 경제 수준이 됐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돈도 나한테 큰 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. 돈은요
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.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포기하고 그랬습니까?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그 사람 뒷담하고, 야 예전에 내가 누구한테 얼마 빌려줬는데 내가 못 받았어. 그 진짜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. 돈을 빌려줄 때 내가 이 돈을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잊어버리시는 거고요. 반드시 그 돈을 받을 생각으로 빌려줬다면요, 차용증을 쓰든지 아니면 통화 녹음을 하든지 그런 증거를 완벽하게 갖춰놓고 빌려주신 이후에요, 그 친구가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요, 정당하게요 법원을 통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 해가지고요 판결 받아서요 그 친구한테요 받아내야죠. 돈은요 빌려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, 안 갚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 안 갚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지, 돈을 빌려준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